뭐 다 좋아요. 근데 실질적인 얘기, 스마트 스토어 내가 할 건데 그럼 뭐 해야 되냐? 안 할 분들은 안 하시면 되고 할 거면 정해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딱 두 개만 잘하면 돼요. 두 개. 첫 번째는 소싱, 두 번째가 유입이에요. 소싱과 유입 무슨 말이지? 자, 알려드릴게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왜 처음 듣는 분들은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소싱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정보의 소스가 뭐야 그러잖아요. 그 원천, 그죠? 소스 원천이잖아요. 그 발라먹는 그 소스 말고 가지고 오는 행위를 소싱이라고 합니다. 팔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 그러니까 팔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팔려면은 이거를 내가 어디 도매상에서 떼오든 수입을 해오든 가져와야 여기다 마진을 붙여서 사람한테 팔 거 아니에요. 고객한테. 그러면 이걸 어디서 가져오려는 거죠. 이게 소싱이에요. 잘 가져와야 돼요. 좋은 제품을. 내가 어떻게 소싱을 했는데 이게 고객한테 보내자마자 터져. 고장나. 작동이 안 돼.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소싱이냐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소싱을 했는데 이게 제품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고객들이 써보더니 리뷰를 잘 남겨줘. 이 가격에 이 제품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소싱을 잘 한 거죠. 그 소싱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입이 뭘까요? 유입. 자,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사진 찍어서 뭐 동작하는 거, GIF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안 들어와 사람이 안 들어와요. 왜? 이게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네이버에다가 게이밍 마우스 검색을 했을 때 얘가 최소한 1, 2페이지에는 떠야 사람들이 이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등록하면 판매량도 적고 리뷰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 무슨 12페이지 안드로메다에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거 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검색에 노출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요? 데리고 와야죠, 고객을.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왜냐면 그 키워드로 이걸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네이버 광고로 해도 거기도 노출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상위 노출되는 상품이 별로 없어요. 제가 파는 그 1억 얼마의 매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위 노출되는 상품이 많지 않아요. 네, 말씀하신 것들 인스타, 페북, 뭐 블로그, 마케팅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자, 내가 마우스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만약 블로그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구입기, 리뷰 뭐 이런 거 아니면 분석글 이런 거를 내 블로그에 열심히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품 써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하고 내 스마트 스토어 링크 달아놓는 거예요.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라고. 그러면 그거 너무 약간 뒷광고 아니야? 내가 파는 거 내가 광고하는데 왜 뒷광고예요? 뭐 페이커가 내 제품 쓰게 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거는 대기업도 못하는 거니까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내가 페이커는 아니지만 내가 내 블로그에 글을 잘 써서 올릴 수 있겠죠. 저품질 안 나와요.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서치앤테크라고 치시면 네이버에서 오피셜로 그런 검색에 대해서 저품질에 대해서 이런 거 발표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스마트 스토어 링크 달아도 저품질 안 걸린다라고 네이버에서 오피셜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팔고 싶어. 난 블로그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계정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이거 분석해서 아니면 사용하는 모습 이렇게 하고 너무 좋던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하고 올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가족은 아니겠죠. 물어보면 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렇게 팔고 있어. 한번 써봐 좋던데? 추천도 할 수 있고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도 추천할 수 있고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SNS 마케팅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돈을 들여서 아니면 인플루언서한테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같이 개인 판매자들은 자기가 가진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하면 팔려요. 진짜로. 사실 저는 그걸로 매출을 낸 거예요. 상위 노출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다 외부 유입으로 많이 데리고 와요. 자,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된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자, 인기 없는 블로그, 인스타도 되나요?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키우면 돼요. 잘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유튜브나 아니면 웹문서 같은 거를 찾아보셔도 되고 또 너무 홍보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에 제가 이제 행크에서 런칭하게 될 강의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참고를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은 오케이 좋다 그래 다마고찌야 소싱하고 유입만 잘하면 된다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야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 2분 해서 될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차근차근 배워야 될 문제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럼 소싱은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소싱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중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컵을 내가 중국에서 100개를 들여와요. 얼마에?
개당 1,000원에. 근데 한국에서 이거를 개당 3,000원에 팝니다. 그럼 얼마가 남아요? 2,000원이 남겠죠. 하나 팔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도매상에서 이걸 중국에서 10,000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1,500원에 풉니다. 국내 판매자들한테.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는 이걸 1,000원에 살 수 있었지만 아유 깨질 수도 있고 통관 절차도 귀찮으니까 국내 뭐 도매국 같은 데서 이걸 1,500원에 사서 3,000원에 팔아요. 마진 얼마예요? 1,500원. 그죠? 중국에서 내가 직접 소싱했으면 2,000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688이나 뭐 알리바바 같은 데서 직접 소싱하시면 마진을 그 정도 더 남길 수 있고 그게 귀찮거나 리스크가 크다 생각하면 국내 도매업자들이 도매국에다 풀어놓은 상품을 가지고 파셔도 돼요. 그게 소싱하는 방법이에요. 자, 가장 대중적인. 저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이거를 100개를 사와서 잘 팔 자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매국에서는 이걸 5개씩 살 수가 있어요. 대신 개당 단가가 1,500원으로 더 비싸죠. 내가 중국에서 들어올 거면은 이거를 1,000원에 싸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100개 단위로. 근데 최소 100개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국내 사이트에 있는 거를 5개씩 1,500원에 살 수가 있다고요.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그러면은 5개 정도 내가 팔겠지. 못 팔면 친구들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소싱을 하게 되면은 마진을 잘 남길 수 있지만 리스크가 있다. 불량도 좀 높고. 근데 국내에서는 리스크는 적지만 마진이 좀 적다. 내가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직접 소싱하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면은 그거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소싱을 해서 팔아보시다가 잘 팔리면 리뷰도 달려. 판매량이 늘어나. 그때 중국에 소싱해서 마진율을 증가시키면 돼요.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뭐 도매국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직접 소싱하는 거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인터넷에만 쳐셔도 나와요. 도매국 치셔도 도매국 나오고 도매국 활용하는 법 치셔도 방법 나오고요. 중국에서 직접 소싱하는 법 해도 다 나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자, 나 이거 국내 도매국에서 5개 사는 것도 무서워. 5개도 안 팔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위탁 판매. 위탁 판매가 뭐예요? 도매국 말고 도매매라고 도매국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또 위탁 판매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에는 이 제품을 내가 사서 고객한테 파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이 상품 상세 페이지를 싸그리 퍼다가 내 스토어에 올립니다. 네, 내 스토어에 올려요. 그래 놓고선 고객이 혹시 이걸 사면 내가 이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도매상한테 이 대금을 결제를 하고 고객의 주소를 보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판매자가 내 고객한테 바로 물건을 쏘겠죠. 그래서 구매 확정을 하면 나한테 그 또 대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물건 없이 일단 상품을 올려보고 판매가 됐을 때 내가 도매처에다가 발주를 넣는 거예요. 그런 식이니까 내가 이 재고 없이 할 수 있죠. 근데 그럼 최고의 방법이네. 내 스마트 스토어 할 때 다 위탁으로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이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위험 부담은 너무 적은데 생각을 해보면 이 위탁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이 제품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가격에 같은 제품에 같은 사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하죠. 근데 내가 이거를 직접 소싱을 하면 마진율도 내가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다 뭐 로고를 박든지 해서 뭔가 색다른 나만의 상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그거의 장점도 있어요. 위험 부담이 높기도 하지만 그래서 적절히 잘 분배를 하면 돼요. 위탁도 해보고 사입도 해보고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위탁 판매처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이거 저는 위탁으로 일단 상품 올리는데 샘플을 하나 삽니다. 샘플을 하나 사요. 이걸 하나 사서 사진도 제가 다시 다 찍어요. 그리고 상품 올릴 때도 그냥 마우스가 아니라 다마고치 마우스 뭐 브랜드 이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다른 사이트에서 비슷하게 생긴 거랑 좀 다른 거 같기도 하고 뭔가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붙여놔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남의 사이트랑 사진도 똑같고 물건도 똑같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격을 높게 하면 누가 사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방법들을 좀 섞어줘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누가 말씀하셨는데 도매국이 소매국이다. 도매국에 있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를 마진을 붙여서 팔 수가 없다. 네, 맞아요. 도매국이 소매국화 된 지가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저는 도매국 물건으로 마진을 안 남깁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거 그냥 내가 중국에서 소싱하려면 100개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거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도매국에서 마진 안 남기고 그냥 비싼 가격에 사서 일단 팔아봐요.
팔리는 거 보고 그때 가서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요. 그러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죠. 중국에서 가져오면 마진 많이 남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지 애초부터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확 땡겨놓고 팔라 그러면은 그 다 자기 재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쵸? 연습을 해보는 거죠. 처음부터 막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진 많이 못 남길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 처음에 이걸 구입하는 수량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마진 폭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연습 게임을 계속 해보면서 자신감이 딱 붙으면 그때 가서 확 땡기는 거예요. 잘 팔 수 있겠다. 그리고 요런 게 전략적인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셔도 나중에 네가 더 배우고자 하면 더 배울 방법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필요하신 내용은 더 깊이 있게 배워주시면 좋고 전체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고 필요하신 분들 강의 들으시면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필요 없으시면.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이 하나 뭐가 있냐면 사입이 있고 위탁이 있고 또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구매 대행. 들어보셨죠? 구매 대행. 구매 대행은 뭐냐면 사실은 위탁이랑 비슷해요. 근데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는 이 마우스 제품이 5만 원에 팔아요. 이 마우스가. 그리고 잘 없어요. 재고가. 구하기도 힘들어. 근데 중국 타오바오에 가면은 이게 3만 원에 팔고 재고도 많아. 근데 중국에서 이걸 내가 소비자로서 직접 사자니 뭐 중국 뭐 카드 결제 막 복잡하고 너무 힘든데 누가 그냥 이거를 3만 5천 원에 사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5천 원 주고 3만 원에 사면 되잖아요. 그죠? 누가 나 대신 이거를 3만 원짜리를 3만 5천 원에 사서 날 주고 5천 원만 그 사람 떼갔으면 좋겠어. 그래도 국내에서 파는 5만 원보다는 싸잖아요. 그죠? 나도 좋고 구매 대행업자도 좋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5천 원 받고 대신 사다가 고객한테 보내주는 사람들. 그거를 구매 대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 재고 하나도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노력만 들여가지고. 그죠? 구매 대행이라는 거. 그런 방법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해외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배송 기간이 좀 길겠죠.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 이 제품은 해외 배송 제품이고 1, 2주 정도 걸립니다라고 써놓으면 고객들이 클레임을 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걸 알고 있거든. 싸게 사는 대신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구매 대행이라는 것도 할 수 있다. 내가 자본이 없고 어떤 뭐 재고를 안기 싫다면 그런 방법도 있고 그냥 사입도 하고 위탁도 하고 구매 대행도 다 해도 돼요. 뭐 꼭 하나만 여러분한테 누가 고르라고 안 고르면 죽어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해봐요. 내가 가장 유리한 게 뭔지.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이 뭐 패가망신할 정도의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 제일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매 대행을 기깔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탁은 잘하는데 사입은 절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돈은 다 잘 벌어요. 사입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입이랑 위탁이 거의 한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매출이 더 잘 나오는 거는 계속 등락이 있어요. 그게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다 보면 거기서 효자 상품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런 겁니다. 어때요? 뭐 소싱 뭐 별거 없죠? 네. 중국에서 소싱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별로 안 어려워요. 알아보지 않아서 어려운 것 같은 거지. 수영이랑 마찬가지라니까요. 물에 발 넣기 전까지는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별로 수심이 안 깊거든. 그럼 그때부터 편하게 헤엄치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거죠. 네, 중국어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소싱 얘기 여기까지 하고 제가 대략적인 거 알려드렸어요. 소싱에 대해서는. 그러면 유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님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거 유입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식당을 차렸다고 해볼게요. 찌개집을 차렸다고 해볼게요. 손님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맛있게 된장찌개를 계속 끓이다 보면 사람들이 내 노력을 알고 와서 사주지 않을까? 사 먹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식이냐면 그냥 상품 열심히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걸어와서 사주지 않을까? 내 상품을. 근데 왜? 내가 열심히 올렸으니까. 여러분이 상품을 열심히 올리든 대충 올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하면은 여러분이 상품을 알리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냉혹하지만 사실이고, 그리고 상품이 팔리게 만들려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려오는 방법도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